해바라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은 대개 동쪽으로 향하거나 남쪽으로 향해 있어서 마치 해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해바라기라고 부르는데요. 해바라기 균은 돌아갈 귀와 발음이 비슷하여 향일규, 조율규라고도 불리며 충직한 한마음으로 우두머리의 영도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형용하여 귀심향일이라 합니다. 해나 황색은 모두 임금을 뜻하고 해바라기 꽃은 임금을 향한 충성심 또는 충신을 뜻한다고 하며 황금, 금전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럼 한번 알아보죠. 해바라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는 우리 향일규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해를 향해 있는 것 같은 꽃이다라고 해서 향일규라고 부릅니다. 해바라기 규자죠? 향일규 화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당연히 꽃을 그려봐야 되겠죠? 네, 꽃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 그리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바로 그 헛꽃이라고 하는 가짜 꽃입니다. 우리가 그 해바라기를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꽃잎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헛꽃입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 헛꽃을 그릴 때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강약을 주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강약을 주고 너무 똑같은 형태로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중요한 법입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 놓고 그 안쪽에 뭐가 있냐면요. 진짜 꽃이 있습니다. 진짜 꽃을 그릴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그냥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 안쪽을 감자색으로 좀 해서, 왜냐면 여기에 여러분이 요것이 지금 무슨 꽃이냐면 헛꽃이에요. 이걸 설상형이라고 그래서 설상 화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진짜 꽃이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진짜 꽃인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씨앗을 맞아서 해바라기 씨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리는데 좀 많이 도움을 받겠죠? 물론 이걸 먼저 해도 됩니다. 어떤 걸 먼저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 헛꽃을 이렇게 매달아 놨죠. 요게 진짜 꽃이고 요게 가짜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꽃받침과 그렇죠? 이렇게 꽃받침과 매달려서 이렇게 오게 되죠. 이렇게 매달려서 오게 됩니다. 야, 중요한 거 이렇게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잘 줘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약간의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너무 진하면 재미가 없고요. 너무 옅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주면 야, 벌써 해바라기 형태가 완성이 되죠. 물론 이 꽃을 그리는 방법은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 이 안쪽 거 먼저 그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에 먼저 이렇게 그려놔요. 그래놓고 그 안쪽을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기 좀 마른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요게 이제 예 관상형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진짜 꽃입니다. 이렇게 좀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짜 꽃 혓꽃이라고 하는 가짜 꽃을 여기에 매달아 놓죠. 옆에 네. 이렇게 노랑과
주황을 조금 섞어서 여기에 가짜 꽃을 매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렇게 섞이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래야지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오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예,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는 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 법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때 절주감과 그 다음에 강약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예, 이렇게 절주감을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꽃받침을 한 상태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잎사귀를 그리면 되겠죠. 이것이 해바라기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꽃잎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이 꽃잎이란다. 이 잎사귀요. 예, 두 번째 잎사귀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죠. 잎 그리기. 네, 이것은 엽자화법이죠. 이 엽자화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를 좀 한번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일단 뭐 줄기가 있을 테고요.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긋나면서 핍니다. 뭐 이렇게 여기에 물론 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있으면 잎사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잎사귀는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5갈래가 좀 져 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잎사귀 그릴 때 꽃마다의 특징 또는 그 어떤 것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두 번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즉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게 이렇게 그립니다. 이 색깔이 너무 진하다 싶으면 조금 옅게 해서 그래 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 놓고 또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 놓고 여기 인맥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 이제 인맥을 좀 그리면 됩니다. 인맥을 그릴 때 한번 볼까요? 보통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얘는 좀 다부져요. 얘가 자꾸 해를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게 왜 거짓말이냐면 이 줄기가 너무 뻗어가지고요. 이 꽃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꽃이 해를 향해서 자꾸 목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동으로나 남쪽으로나 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거지 실제로 해를 따라서 얘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이 줄기가 이렇게 뻗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를 합니까? 그렇죠. 인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인맥을 해주면 잎 그리기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해바라기 꽃을 좀 그려봐야 될 텐데요. 여기 요것을 제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노란색 얘를 그렇죠. 설상 혓바닥 모양으로 생긴 설상화입니다. 얘를 소위 말하면 혓바닥 모양으로 생긴 꽃으로서 헛꽃이에요. 헛꽃. 가짜꽃이란 말입니다. 얘는.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원통형 우리가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해바라기 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진짜 꽃입니다. 얘는 가짜 꽃이고 얘는 진짜 통인데 얘를 통상화라고도 그러고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관상화라고도 하는데 예, 통상화. 이 통상화라는 건 뭔 얘기냐면 관처럼 이렇게 좀 생겼다는 거예요. 원통처럼. 그래서 얘를 통상화라고도 하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것이 나중에 요 안에서 씨를 맺죠. 그것이 우리가 해바라기 씨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쪽 좀 어두운 데가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제 조금 마른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금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좀 마른 상태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도 너무 똑같은 형태가 아닌 이렇게 다르게 모양새를 이렇게 갖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이것이 해바라기구나 하는 게 확연히 되죠. 이 무슨 꽃이든지 간에 특징을 알면 그리기가 쉽습니다. 즉 노란 건 헛꽃으로 우리는 이걸 갓도리꽃이라고 그래요. 가에만 이렇게 핀 꽃이 이런 것이 국화도 그렇고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국화도 우리가 보면은 들국화 보면 옆에가 더 화려하고 안쪽에 씨가 있잖아요. 그 안쪽에 씨가 진짜 꽃이고 요 밖에 거는 얘들 요런 것은 갓도리꽃이라고 해서 헛꽃입니다. 이런 종류가 수국도 그렇고 이런 종류가 좀 제법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은 그릴 때 이 노란색이나 이런 건 벌이나 나비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꽃이고 진짜 꽃은 요 안쪽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죠. 이것이 요 안에 있는 걸 우리는 통상화라고 그러고 요쪽 걸 설상화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